경제신문 같이 읽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타 우리 김건희 차장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 예고한 부분을 지면에 다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요. 혹시나 15년 전에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참여정부와 노동계가 반목할 만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이번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11월 증시가 워낙에 10월 증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증시 상승이 아니었고 과매도의 정상화였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적극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반면 뉴욕 증시 한편 또 한 번의 하락이 시현됐네요. 다우가 2% 하락이었고요. 기술주는 빵 종목이 또 일제히 이틀 연속의 하락입니다. 유통주까지 부진이었고요. 10월에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던 대외 자료들,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연준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이 세 요소가 모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기사에 보면 3분기 컨센서스가 있고 실적 발표를 완료한 이 종목들 가운데 시장 예상치를 11%가량 하회했다라고 제시가 되는데요. 이런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골자로 기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미래가 좀 긍정적이게 장밋빛 미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 언제를 지금 현재 바닥으로 두고 있냐면 4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 언저리를 아마 저점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금 시각이 좀 많다라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해 있다가 하반기 때 이걸 실제로 1분기, 2분기가 저점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기류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계속해서 지탱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반도체였는데 이제는 반도체도 꺾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1분기나 2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앞에서 얘기 드렸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대외 여건이 안 좋았던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도 내년 정도에 가야지만 대부분 다 해소가 되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이야기, 바로 내년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대외 요인 3가지뿐 아니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네, 그렇죠. 마무리해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한 10% 하회가 되고 이상으로 있습니다. 네. 하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했다. 좀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네. 매출도 좀 주춤했다라는 것을 판단시킬 수 있겠네요. 4분기는 더 그럴 확률이 그래요? 높습니다. 3분기 왜냐하면 실적 발표보다 4분기가 더 침체일 가능성이다. 당연히 4분기에는 매번 뭐다 바로 비용을 다 몰아가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 2, 3분기는 잘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4분기는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같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4분기에 기대할 만한 게 많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로 4분기 실적은 더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면을 봤을 때 실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를 못하네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 수준이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종목인데요. 한진칼입니다. 주가가 3일 만에 17%, 한진 칼 우선주는 3일 만에 90%가 껑충 뛰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로 불리는 이 KCGI가 펀드 이 경영권을 한진칼에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나 앞으로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요. KCGI가 한진칼 지분 9% 매입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뜀박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라고 불리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강성구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KCGI의 지분권이 6개월 내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라는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거기다 그동안 갑질 논란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었던 조양호 회장 오너 일가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반감이 큰 것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M&A 얘기가 처음에는 많이 돌았었습니다. 야, 이거 주주권 그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펀드에서는 아니야, 우리 그것까지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이게 행동주의 오늘은 펀드이기 좀 때문에 눌려요? 예.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뭘 한다? 바로 얘들이 바로 주주에 대한 이런 권익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줄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진칼에서 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백기사로 나서줄 어떻게 보면 기관들을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찾고 예.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연금이나 이런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만 모으면 잘하면 어떻게 보면 싸움이 가능할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지주사를 하나를 가지고 옆을 가지치기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LG나 SK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 가치보다도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종목들이 많이 예.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저평가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 가치 네네. 대비 많이 주가가 할인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상승 모멘텀은 또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들어와 준다라. 야, 이렇게 실제로 우리 싸움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닿으면 실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해외 펀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많이 바꿔가는 모습 많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주사들은 자기의 원래 본인의 가치보다도 한 30% 이하로 저거래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인이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 정도 되는 게 맞아라고 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어떻게 보면 주주 권한이 좀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만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재벌 드리겠습니다. 위주나 이런 오너 일가가 장악하는 그렇죠. 것이 네. 아니라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이 강화의 정책으로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한진그룹의 지주사 격의 한진칼의 주가가 크게 찜박질하는 상승.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견제 강화 목적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승 기조는 유효했습니다. 자, 오늘의 약세의 이유, 미증시가 2%나 하락한 이유, 판종목의 하락, 유통주의 약세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주요 이슈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60달러를 이탈한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유주가 오늘 약세가 두드러지고요. SO율이나 SK이노베이션, GS도 오늘 동반 약세 흐름입니다. 정유주는 대체로 국제유가와 크게 영향이 있는데요. 국제유가의 동향 오늘 마감을 보면 WTI가 배럴당 6.6%나 하락했습니다. 무려 3.77달러나 약세로 5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네요. 5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요 고점 대비 31%나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렇죠. 하락을 네. 했습니다. 자, 정유주가 공급 부담을 안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급락, 거기다 투심이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유가의 하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반대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수요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인데 가장 크게 어제 많이 밀렸던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오펙에서 감산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미국에서 달래기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가 감산을 안 한다고 해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리고 가장 큰 산유국이 어디가 되고 있냐면 바로 있네요. 가장 네, 크게는 예. 어디다 바로 미국이다라는 거. 이제는 오펙의 어떻게 보면 영향보다도 미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딱 수혜업종과 그렇게 피해업종이 딱 완전히 갈라지고 갈리고 있습니다라는 있죠. 얘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혜업종은 대표적인 거 어딘가 바로
항공 쪽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 예. 여러분들 잘 보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같은 이런 주식이 다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들도 그동안 또 원재료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뀔 겁니다. 아마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분명히 숫자가 잘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 이렇게 되면 주가는 아마도 화학과 항공은 계속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 예. 측면에서는 바로 정유주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유주들은 어쩔 수 없이 정제 마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다. 그리고 예. 또 조선 쪽은 왜 조선 안 요새 좋아라고? 괜찮았는데 흐름도 바로 좋았고. 흐름 조금씩 이제 기지개 좀 치고 기지개를 펴고 있었는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가가 보면 발목을 잡네요. 그렇죠. 예. 해양 플랜트에 어떻게 보면 수주가 이제는 안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하락을 예. 해버리면 굳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 있나? 빨리 할 필요 있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수주가 안 나와버릴 수가 있다라는 예. 거. 이거 얘기 때문에 조선주들한테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사실 최근에 말씀하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과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네, 조정이 그렇죠. 네.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자,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수혜와 피해 업종 극명하게 갈리는 거. 그래서 요새 또 개장 전에 오늘 또 항공주도 집중 분석을 하던데 그렇죠. 네. 항공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